네, 올해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연초에 굉장히 좋고요. 물론 핵심은 AI와 반도체이죠. 그러나 또 여러 추가적인 가능성들과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연초에 국빈 방문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와 주식시장에서 또 인사이트들 오늘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작년 연말에 나왔죠. 이제 연초 중국 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에이펙 이후에 추가적으로 만나긴 하겠다고 했지만 되게 이게 빨랐습니다. 그죠? 네. 바로 연초였고요. 네. 이렇게 새해 첫 외교주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선택한, 또 중국에서 이렇게 그걸 받아들인 의미는 뭔가요? 일단은 총평을 먼저 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중 관계 복원의 전면적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번에 성과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우리가 현안 문제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고, 이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연초에 중국에서는 국빈 방문을 잘 안 하죠. 네.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국은 신정과 구정,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거의 안 움직인다라고 말을, 비즈니스 할 때도 그때는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매우 좀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중하실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황을 봤을 때 저는 우리보다는 중국이 공을 더 많이 썼다,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네. 많이 들으셨겠지만 보통 공항 면접도 기껏해야 차관인데 이번에 장관, 그것도 그렇죠. 과기부 장관, 그 메시지가 또 있는 맞아요. 거죠. 예. 그다음에 서열 1, 2, 3위 다 만났고 차기의 또 지도부라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천진희 상하이 당서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번에 중국 정부가 물론 속내가 있죠. 그 속내는 이번에 모두 발언에서 나온 것처럼 역사적 관점에서 전략적 선택을 잘해라.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두 가지죠. 그렇지. 미중 전략 경쟁에서 그렇죠. 균형을 지켜라. 네. 특히 근데 그거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게 중일 갈등이죠. 그래서 이번에 역사적인 소환이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정도 좀 늘어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응 준비를 했고, 의전도 그렇고. 나름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좀 저는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의미 있는, 이번에 8년 2개월 만에 진행된 건데 의미 있는 중국 국빈 방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 중국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 그 다음에 갈등의 완화, 또 지리적으로도 이제 서해상에서의 구조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한한령이 언제 해제되는 건데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 에이펙 때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 들어서 중국에서 베이징이나 이런 또 상해에서 대규모 공연 한번 이런 게 틀릴 수 있다 그러셨는데 한한령 기대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엔터뷰 빠지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 얘기는 이번에 안 나온 건가요? 4, 5일 전에도 기대감에 못 미쳐가지고 지금 폭락이 컸죠. 엔터뷰들이. 그렇죠. 예. 근데 팔지 마시고 갖고 계십시오. 네. 아마 공연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베이징에서 못했는데 공연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한령을 언제 풀 것이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해제란 말은 그런 말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한한령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한 적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 이 석자얼음이란 이 중국의 고전을 응용을 했죠. 무슨 말인가요? 그게 이제 이 석자 얼음이 하루아침에 얼은 게 아니다. 석자라는 게 뭐냐면 한 1m 되는 얼음이 그게 하루 춥다고 해서 얼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녹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구를 썼다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 표현, 이제 중국의 표현은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그러니까 양국 관계가 안 좋았다가 좋아질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기자 간담회 할 때, 점진적인 단계적으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지금 제가 듣는 바는 1월 초입은 못했지만, 지역에서 아마 K-pop 공연 부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K-pop 말고라도 우리가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도 온라인 중국에서 유통할 때 판호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계속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처음에서 저는 어느 정도 그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한일령이라는 게 중국 정부는 확실히 알았죠.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한국을 어떻게 보면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무형의 압박용 카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거는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에 따라서 중일 갈등에서 한국의 입장 스탠스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은 뭐 분명히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단은 이번에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앞으로 더 유효하고 더 상승폭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 측에서의 필요나 중국 측이 적극적이었다 이런 얘기 우리 박승찬 교수님 아니면 누구한테 듣겠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엔터주 얘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른 산업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 사실은 우리가 서로 경쟁 구도에 있는 산업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많고 그렇습니다. 또 중국이 뭐 자기들 기분 나쁘면 뭐 지난번처럼 뭐 히토류 그죠? 요소수 이런 거 이런 것도 사실 있고 그죠? 그러나 이제 또 협력할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한중 관계 개선이 지금부터 얼음이 조금씩 녹아가게 되면 우리의 산업 구도, 우리 산업 사이클에 어떤 변화, 수혜를 받는 쪽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가실 때 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따라갔죠. 네. 그래서 뭐 4대 총수, 뭐 10대 그룹 뭐 한 250명이 넘는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유심히 보이는 게 있는 엔터 관련된 기업도 갔었고 여러 업종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전문가로 전망을 해보면 일단 대기업 차원의 협력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고 싶고, 네. 이번에 뭐 실제 이루어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MOU가 양국 간의 정부가 체결됐는데 14개 MOU 중에 한 10개가 지금 다 경제 쪽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화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과제를 제가 여러 번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적인 사이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좀 주목해 봐야 한다 했을 때 결국은 저는 이제 뭐 일단은 환경, 실버,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뭐 그다음에 AI도 같은 경우도 피지컬 AI 부분, 제조 부분에서 협력 부분들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저는 이제 중견 중소기업 위주로 아마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산업군들은 이번에 한 기업 간의 MOU가 한 30건이 넘는 게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업종을 보면 거기도 이제 엔터 관련된 주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분야들, 환경, 뭐 실버라든지 특히 AI 같은 경우도 디지털 AI 제조 분야에서의 협업.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조금 더 구체화된 변화가 이제 하나씩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정부가 좀 더 이제 그런 플랫폼을 더 만들어줘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대기업들 협력보다는 중견 중소기업들, 그다음 그 산업의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게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중국의 현안들 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미중 간에는 뭐 어느 정도 화해 휴전한 것 같으면서도 계속 또 긴장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사진 찍어서 뭐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얘기하면서 뭐 까불면 다 죽어 이러면서 뒤에다가 또 뭐 관련된 중국을 연상할 수 있는 사진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당장 엔비디아의 H200 관련된 게 어떻게 풀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승인했다. 중국 정부는 잠시만 기다려봐. 또 엔비디아는 근데 다 선불래? 뭐 좀 오락가락합니다. 네. 여러분, 미중 관계는 이기는 액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 안 좋아질 일 없습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파포가 진짜 딱 정상회담 끝나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중국 특사 만나고 몇 시간 안 돼서 바로 그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일단 이슈를 담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했던 이제 H200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에서 지금 처음 이게 나왔을 때 뭐 지난달이죠. 12월 달에 지금 막 주문이 쇄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엔비디아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재고 한 70만 장 중에서 일단 하고 나머지 지금 이제 TSMC한테 예약을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나온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혹은 조건부 혹은 지금 주문을 중단해라, 자국산을 이용해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의미 배경에는 뭐냐면 일단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H200을 팔아서 미국이 뭐 20%를 같이 국고에 환수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불만 보복을 또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것은 결국 엔비디아 칩 유입이 그러니까 중국 AI 생태계 반도체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볼만 하다라는 부분들이 더 크고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근데 사실 H200은 고사양이기 때문에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중국이 하느냐 아직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일정 구매, 자국산 일정 구매와 그다음 H200을 이제 수입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건으로 하는 방향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CSS 부분에서도 지금 그 질문을 했었는데 지켜보자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일정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할 거로 보여지고 지금 중국 내에 지금 반도체 지금 생산 라인 같은 경우도 50% 이상 그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걸 다 일단 50% 이상을 다 지금 자국산 하라고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더 지금 강화되고 있다. 그냥 한마디로 야 중국 못 믿는다. 저러다가 언제 또 H200 스탑 시키면 어떡할 건데. 그럴 경우는 너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갑자기 H200이 또 안 될 수 있으니 너무 의존하지만 지금 하면서 자국 거를 인정 구매를 하는 식으로 방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AI 시대의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끼리는 미국에서 엄청난 경쟁인데 그 수혜를 이제 오롯이 노리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업체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중국의 반도체 얘기는 꽤 많이 뭐 사실은 수준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관련된 얘기는 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통령 방중하실 때 이재용 회장도 강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본인이 좀 여러 가지 생태계를 좀 돌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 말이 중국 가서 배워라 이런 말을 특명히 떨어졌다는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중국이 어떻게 최첨단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는지 어떻게 이 레드테크라고 하는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 AI 반도체 AI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배워라 할 만큼 사실 기사가 없지만 여전히 중국은 진화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국내 반도체 두 톱, 우리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부분에서 우리가 D램 부분에서는 지금 창신 메모리가 있지만 사실 전체 HBM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같지는 않다. 단지 이런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가 계속 지금 구축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생산 라인의 50%를 점점 자국산비를 높이고 있고 그래서 가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좀 안심해서는 안 되고 계속 좀 관심, 그다음에 그들의 좀 이런 변화를 좀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지금 3차 빅펀드라고 하는 반도체 펀드가 2024년도 시작해서 작년도 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장비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나 이런 부분에 더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이 또 반도체 부분에서 조금 더 성장하는 아마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심 이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약진과 추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이번 CES에서의 키워드 중에 가장 주목받던 것은 로보틱스잖아요.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런 부분으로 엔비디아, 현대차 우리 기업을 받았는데 중국 로봇 업체들을 보면 와서 칼 군무를 추기도 하고 그죠? 격투기도 나오고 중국 로봇 업체들의 성장을 우리가 빠르게 알고 있잖아요.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중국의 현주소는 일단 이번에 CES 우리가 좀 부각이 안 됐는데 우리 기업이 너무 잘하고 또 현대가 로보틱스를 워낙 좀 잘해서 이슈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CES 한 4,800개 정도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미국 기업이 한 1,500개 정도 했다고 그러고 2위가 중국 기업인데 한 1,340개 정도. 그냥 제일 근접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중국 로보틱스 기업도 총 출동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말씀하신 강조한 게 지금 칼군무도 한 게 이 가수의 백댄스로 나섰는데 그게 이제 유니트를 지원이란 모델이거든요. 근데 지난 춘절 때 했던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인간의 백댄스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백댄스가 거의 차이가 없고 우리가 공중 제비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라고 이제 올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제가 볼 때 중국의 이 특히 휴먼 로봇의 발전은 매우 성장이 빠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시청자분들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관심 있는 게 결국 이게 피지컬 AI거든요. 중국의 그렇죠. 성장이 미국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그 원인을 한 3가지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뭐 중국 주도로 한다는 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뭐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 피지컬 AI가 성장하려면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수요를 중국이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반 개인이 로봇을 사면 뭐 보조금을 한 최대 200만 원 주고 기업에서 이런 산업용 로봇을 사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 그러니까 이런 AI 시장 수요의 확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중국의 휴먼 로봇 성장의 이제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무시 못하고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강조했던 부분 결국은 이제 피지컬 AI 독자적인 하드웨어 공급망 생태계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보면 그 일본 노무라 연구소 자료를 좀 데이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그 로봇 하드웨어 기업 절반이 중국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중국 로봇 부품의 90%가 이미 중국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전 세계 산업용 로봇 뭐 2024년도죠 한 54만 대 정도 있는데 중국이 뭐 새로 깐 게요. 중국이 뭐 55%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압도적으로 미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관심을 가질 게 이제 풍부한 피지컬 AI 인재입니다. 중국의 로봇 관련 대학이 몇 개 정도 학과가 있는데 몇 개 그럴 것 같습니다. 대학 수가. 대학 수가 뭐너 그 스케일이 크니까 물어보시는 건 뭐 한 100개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 로봇 전공 있는 대학 설립된 대학이 399개. 야. 그러니까 로봇 지금 재학생 수가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대학에 로봇이 있는 전공 네. 재학생 수가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재학생.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로 봤을 때 비중이 42%.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런 생태계.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에 말해서 이런 인재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서 데이터를 산업 모아두는. 여러분 난 기회 되시면 상하이 가시면 이 에지봇이라는 휴먼 로봇 AI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 네. 그러니까 한 100대 정도 로봇을 투입을 해서 하루 5만 건 관련된 다양한 이 산업용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에 보는 휴머노이드 AI 로봇이 아니라 조금 더 지나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어떤 부분에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된 얘기는 뭐 들을 것도 많고 궁금증도 많은데 오늘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한중 정상회담에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우리 또 뭐 엔터주에 관한 얘기로 해서 아쉽지만 매듭을 짓겠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